이 마지막 기회비용에 대한 지문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오늘 진도 나가는 7개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지를 알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형광펜 준비하고. 그 지금 오늘 진도 나가는 몇 강이냐? 18강 2번의 마지막 지문에 관련해서 추가 일기 프린트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꺼내놓으시면 됩니다. 추가 일기 프린트에서 나오는 토픽은 항상 우리가 진도 나가는 지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담고 있거든. 당연히 수능과도 연관이 돼 있고, 첫 번째 르네상스랑 인라이트먼트, 그 계몽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간의 능력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러한 이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기회비용 있잖아. 경제학을 전공하는 친구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저는 경영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마음에 와닿게 이해되진 않아요.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기회비용 부분, 추가 일기 프린트를 지금 보고 있다. 기회비용이라는 건 중요한 개념이래, 경제학에서. 그것은 의미한답니다. 이 시지칭하는 건 앞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되잖아.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가치랍니다. 다음 최선의 선택에 대한 가치? 근데 이 최선의 선택을 너가 포기한 거거든. 너가 결정을 내릴 때. 그럼 여기에서 일단 지문을 바탕으로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3, 4번 문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3, 4번 문장에 따르면 어떤 결정을 내렸어? 식량 생산을 증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이 사람이.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포기하게 되냐? 보면은 다음에 최선의 선택에 대한 가치. 그 사람이 포기하는 것은 뭐야? 주거지를 짓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한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두 번째 차순위의 그러한 선택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대.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일단 끝까지 읽을게요. 그 자원 있잖아. 예를 들면 시간이나 돈이나 노동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제한이 될 때, 그러니까 사람이 끝도 없이, 노동력이 끝도 없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 식량 생산하는데 그냥 거기에 전부 다 몰빵하면 되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너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여기에서 추징 1은 무엇에 해당되는 거야? 식량 생산 증가. 그 다음에 choose something else는 집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습을 철저히 해와야 된다. 안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다. In the passage, 그 지문에서 그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지문을 이제 단순한 언어로 정리해주고 있거든. 너가 한 상품에 대해서 더 많이 생산할 때야. 여기서 한 상품은 식량을 얘기하는 거죠. 식량 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너는 노동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도구를. 근데 이게 더 잘 적절하거든. 다른 굿즈를 만드는데, 즉 주거지를. 원래 주거지를 더 잘 만들어, 목수가. 근데 식량 생산이 증가해야 되니까 지금 글로 걔네들을 보낸 거잖아. 결과적으로 어때? 추가적인 그러한 유닛, 단위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는 게 더 높아지겠죠. 원래 더 잘하는 일이 있는데 식량 생산을 하는 대로 끌어왔으니까는. 왜냐하면 이유까지 나와. 왜 그러면은 비용이 증가하게 될까? 엑스트라 유닛에 대한, 너가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더 가치 있는 대안책이라는 것을. 여기서 더 가치 있는 대안책이라는 건 뭐야? 주거지 제작. 그러니까 원래 집을 잘 만드는 애인데 지금 식량 생산을 증가시켜야 돼서 거기에 끌어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 잘할 수 있는 애를 끌어와서 못하는 일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 그거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것이 증가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대학원에 가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학원 일을 그만둔대. 심리학 대학원에 간대. 그러면 나에게 그 기회비용은 뭐겠어? 어떤 결정을 내렸어? 대학원에 간다는 making a decision을 했잖아. 그러면 그 두 번째 next best choice는 뭐야? 강사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강사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거기에 있는 기회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너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가는 게 단지 등록금, 대학에 가잖아? 대학에 가면은 비용,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너네가 또 추가 비용이라는 걸 지불하게 돼. 너네가 대학에 가서 내가 등록금만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기회비용 잃는 게 뭐가 있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 너네가 일을 해서 사실 돈을 벌 수 있는데 심지어는 벌 수 있는 기회비용 포기하고 돈까지 내면서 대학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회비용이 너네한테 또 다른 걸 수도 있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여행 가는 거 만약에 너네가 이미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다면 괜찮나요? 어렵네요. 조금 대학 다닐 때 잘 배워둘 걸. 와닿지가 않아. 설명은 해도 마음속 깊이. 여하튼 봅시다. 한번 어떤 부분을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그 기존의 친구들은 별로 걱정 안 하거든. 가온이도 이미 나랑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내나 이렇게 새로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적응, 그쵸? 새로운 친구들, 나랑 공부한 지 한 3달 안 된 친구들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행문이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구조화가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행문을 조금 신경 써서 외워야 돼. 안 그러면 하나마나한 공부야. 하나마나. 그러니까 이행문을 꼭 꼼꼼히 암기해서 내가 설명할 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를 캐치를 해야 돼. 이게 수업을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가 많잖아. 인강이죠. 인강 들을 때 나 분명 아는데 문제 풀면 다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행문이나 기본적인 어휘는 당연하고 예습을 제대로 안 해오잖아?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내 강의라는 게 예습을 제대로 안 해오면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습을 꼭 철저히 해오라는 거. 첫 번째 질문은요. 5번 문장에 이 주어인 대시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얘는 문맥상 찾으셔야 돼요. 문맥상 대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건 순서 배열 ABC 문장 삽입의 힌트가 되죠. 그 다음에 8번 문장에 이러한 접근법이 어떠한 접근법을 의미하는 건지. 보통은 앞문장에서 유추하는데 조금 애들아 이거 질문하면 또 너네 기존의 친구들도 너무 익숙하니까 대충 이거 화살표 해놓고 지나가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는 거 알거든. 그리고 그 은율이가 엄청 질문 그 많이 했었잖아. 그 마지막에 그 막 요약문 같은 거 막 하나하나. 그냥 강사 입장에서 어때요?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고 조금 화도 나고 그럴 때 있었는데, 그런 은율이가 또 기억나. 그 직전 보충 때도 시간 없다고 와가지고 질문만 하고 막 가고 그랬잖아. 그 은율이가 질문만 하게요? 아니에요. 자신의 불안도 던져요. 선생님 내일 시험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또 이제 은율이의 불안도 달래주고, 은율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서. 근데 강사로서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 원래 안 하거든? 왜냐면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 나도 고민해보면서 좀 더 질문을 엄청 잘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꽤나 많았어. 그래서 결국에 은율이한테 엄청 고마운 마음이 느꼈는데, 양가적이죠.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근데 그때 은율이가 질문했을 때 들을 친구는 들으라고 했잖아. 그때 들었던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왔거든. 그 문제풀이를 할 때. 들을 사람 손들어. 왜냐면 이게 안 듣고 싶을 수도 있어. 난 별로 안 궁금하거든. 근데 그때 들었던 친구들의 점수가 상위권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문을 똑같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깊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야. 깊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을 능동적으로 해주면은 다른 친구들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 그때 아마 질문 들었던 친구들 자기는 기억할 거 아니야? 점수 아마 잘 나왔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내가 설명을 더 부연적으로 길게 할 때 이미 아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난 이미 아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귀담아 듣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너네가 생각한 답변을 넣어서 이 뒤에 문장까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지 흐름이 자연스러운지까지 염두를 해두고 꼭 답변을 달아라. 그 다음에 9번 문장 같은 경우 일단 이 등위 접속사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얘들아? 항상 오른쪽부터 대답하면 되잖아. 오른쪽에 있는 몇 개가 병렬돼? 4개. 4개입니까? 3개. 3개인데요. 해석 대충 해야죠. 3개인데 첫 번째는 뭐야? encourage죠. 두 번째가 teach네요. 젠장 제가 잘못했어요. 세 번째가 힌트, 그 다음에 마지막가 allow죠. 얘는 allow를 동사니까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다음에 and 사이로 이렇게 목적격 보어 2개가 병렬되는 거죠. allow를 문형이니까 allow A2 부정사.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encourage도 똑같이 allow를 문형이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에 물결 표시는 목적격 보어고 teach는 보니까 뒤에 어떤 동사로 쓰였냐? 수요 동사죠. 수요 동사의 특징은 목적어가 2개죠. 2개. 그쵸? 요렇게죠. 요렇게. 됩니까? 이게 질문이었고요.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주어 이시 지칭하는 거. 아까 그 추가 읽기 프린트 읽을 때도 대명사가 주어였잖아. 대명사가 주어인데 뭔지 모를 때는 보통 어떻게 하면 돼? 앞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되니까 평생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형광펜을 이제 칠하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는 2번 문장의 주어. 이러한 다양성. 앞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 이러한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 이러한 다양성이라는 게 앞문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limited 이렇게 네모로 표시할게. 얘랑 같은 표현을 찾아 문맥상.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연필로 표시하면 되겠죠. 답변할 때는 스스로. limited랑 문맥상의 동의어가 있으니까는 또 찾아서 똑같이 네모를 치면 되고 하나 더 문맥상 반의어도 있어. 반의어는 이건 쓰지 마. 세모로 쳐. 세모. 보여준 거다 그냥. 반의어 같은 경우에는 세모로 표시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지문을 좀 더 입체적으로 구조화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this. 이러한 예시에서 이러한이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6번 문장. 역시나 지시형용사. 이러한 갈등. 앞에서 언급이 됐으니까 이러한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 그러한 기술이 어떠한 기술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얘들아? 2번 문장에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are debating이랑 왼쪽에 있는 are concerned잖아. 그럼 이 부분을 조심해라. 앞에는 수동태잖아. be concerned, 염려한다는 거죠. 근데 뒤에는 능동형인 거. 이건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동사라는 형태만 병렬되면 되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시제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다.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는. 디베이팅을 그러니까 결국에 디베이티드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거든. 디베이티드로. 착각할 수 있죠. 앞에가 be concerned니까 뒤에도 be debated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단순하게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꼭 해석을 병행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이러한 플랫폼이라고 나오잖아. These platforms. 이러한 플랫폼스가 어떠한 플랫폼을 의미하는 건지 문맥상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이 as well as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얘들아? 그쵸? 오른쪽에 있는 questions랑 왼쪽에 있는 how죠. 2번으로 할게요. 하늘색 이렇게 병렬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bout 뒤에 걸리는 목적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을게. about.
그 다음에 첫 번째 about 뒤에 걸리는 첫 번째 목적어가 how부터 teachers죠.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니까 동그란 가로로 묶어줘야 되죠. 전치사 이렇게. 왜냐면 이거를 투부정사의 투랑 헷갈리는 친구가 가끔 있어서 그래. 이 지문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지문에서는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을게. 전치사 뒤에 동명사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인명여고 기출이거든요. When it comes to의 to가 전치사인데 투부정사로 바꿔서 출제하신 적이 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퀘스천스 오른쪽으로는 구조파악 involved부터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allow리 문형 또 나오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여기 involved에서 열린 거 여기서 닫히죠. 그 다음에 about에서 연 거 이렇게 닫을게. 구조 파악을 제대로 안 해온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 문장이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지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해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미술 시간이거든요. 미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쵸? 국어 시간도 아니니까 이 오른쪽 한글 너무 많이 읽지 말고 해석할 때만 참고하고. 그쵸? 예습을 꼭 철저히 해와야지 이 수업 시간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 7번 문장에 이러한 염려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염려를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별로 어렵진 않거든. 근데 이거를 조금 여러 번 읽으면서 구조화 시킬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 단순하게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걷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걸 걷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이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염려거든. 이렇게 표시할게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나왔죠. 선생님이 걱정하신다 얘들아.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는 학교 행정관리자들의 입장.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는 누가 나와? 부모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은 바로 우리죠. 우리 학생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7번 문장의 마지막에서는 그 교실 교육자, 여기에 선생님도 포함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거든. 그 다음 창의성이라는 이 단순한 단어가 역사에 따라서 쓰임이 바뀌어 왔다는 거죠. 원래는 신이 준 거라서 수동태로 쓰이다가 이제 점점 능동형으로 바뀌었다는 지문인데 3번 문장에 이러한 개념이 어떠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인지, 4번 문장에 대신에가 무엇 대신에를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이 따라서가 무엇에 따라서를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 문장에 이러한 개념이 어떠한 개념을 의미하는 건지. 지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서별 문장 삽입은 이런 거에 힌트를 얻어서 맞추도록 합시다. 7번 문장에 구조파악 빨간색 동그라미 어디다 치면 돼? 이때 그 다음 맞나요 저? 맞네요. 이때 강조 구문이죠. 이때 강조 구문. 영어는 가장 하고 싶고 중요한 말을 맨 앞에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가 영어에선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주어 동사 어순인데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거야. 오직 15세기 때였다. 바로 15세기 때였다.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건 15세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이때 강조 구문에서 대세 쓰임은 관계사의 종류는 두 가지. 그쵸?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그러니까 뒤에 구조를 통해서 대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대신 그러니까 뭘로 바뀔 수 있어? when. 무조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이때 강조 구문에서의 대신 관계사.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e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뒷문장이 완전해.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죠. 왜냐면 이 마지막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로 끝나잖아. 이 사용된다는 건 지금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야? 수동태죠. 수동태 그 기억나죠? 이 행문에 목적어를 하나 갖는 타동사. 목적어를 하나 갖는 타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 없어도 완전한 걸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돼? to
use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능동, 수동은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거든.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뭐야? 그 시제라는 게 사용이 되겠죠. 해석. 구조는 어때? use는 보통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 다음 이건 우리가 그 겨울방학 때 했던 거죠. 수능 지문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요약이에요. 얘들아. 요약문이니까는 여기 A, B 있죠. 겨울방학 때 했던 것처럼 이 A, B에 대한 답의 근거를 위해서 어디에서 유추해야 될지도 찾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예를 들어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연필로 controllability를 여기에서 내가 유추했다. 그럼 이렇게 하고 A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 연필로. 이미 해온 친구도 있을 텐데. 뭔 말인지 이해되죠? 본문상에서 항상 그 유추해서 찾는 거거든. 너네 요약문 문제도 그렇게 풀었으면 됐을 텐데 3번 문장에서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몇 개입니까? 1, 2, 3, 4, 5 맞네요. 저랑 일치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진이죠. 두 번째가 time. 그 목적어에 지금 핵만 대답하고 있는 거야. 목적어의 핵. 이 뒤에 depending on이라는 전치사에 걸리는 목적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첫 번째 오리진은 아는데 두 번째 쉼표 찍히고 더 time of year이면은 결국에 핵은 얘잖아. 얘 전명으로 수식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다. 이 못하는 친구 있을까봐. 세 번째 핵은 뭐야? climate. 그 다음에 네 번째가 quality. 마지막이 how라는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만 이제 이렇게 디펜딩해서 빨간색 거로 저는 열게요. 요렇게 수식해주는 거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다음에 요렇게 throughout은 저체사니까 요렇게 이렇게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되죠. 명사절이니까 긴. 이 빨간색 등이 접속사를 사이로 이렇게 2번 형광펜 친 친구들이 병렬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명사든 동사든 여러 개가 병렬되면 마지막에만 and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문법 규칙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장에 these variation. 이러한 변화가 문맥상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질문만 해도 숨이 차다. 이거 진도 언제 나가니. 아휴.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겠죠 저를. 그 다음 5번 문장도 얘 구조가 어려울 수 있거든. 5번 문장에 세 번째 줄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오른쪽에 있는 workers C랑 왼쪽에 있는 growth may fall이죠. 그쵸? 역시 2년 넘게 맞춰온 이유가 있죠. 근데 초반에는 헷갈려. 근데 예습을 좀 철저히 해와야 돼. 이게 그냥 뭔가를 보면서 하는 이 애들이 스스로 고민해온 부분이거든. 이거 우리는 2년 동안 이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신입들은 조금 걱정 많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대시지칭하는 거. 임금에서의 성장이라는 게 뒤처지게 된답니다. 생산성의 그것에. 여기서 그것에 지칭하는 건 당연히 단수명사니까 지시대명사, 단수지시대명사, 대수로 받았겠죠? 얘를 복원시키시면 됩니다. 문맥상 적절한 단수 명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해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and 오른쪽으로 workers might see their incomes vanish니까는 C는 여기서 뒤에 구조를 봤을 때 지각동사죠. 너무 반갑다. 지각동사. 지각동사 뒤에 구조가 어떻게 돼?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이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죠. 능동일 때는 원형이나 현재분사니까 얘를 vanishing 정도로 바꿔줘도 되겠죠. 이렇게 할게. 비슷한 거니까. vanishing. 그들의 인컴이 사라지는 거니까. 됩니까? 돼요.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이 that이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빼먹었는데 1번 문장에 이 does가 의미하는 것도 찾으시면 됩니다. 역시나 복수 명사겠죠. that은 단수, does는 복수. 그 다음에 characterized by 얘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뭐뭐한 특징을 갖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 무엇으로 특징 지어지다 이런 것보다는 이 does가 이 뒤에 있는 특징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 다음에 요약문에서는 밑에서 이 빈 뒤에 생략된 거 찾으시면 돼요. 빈 뒤에 생략된 표현. 빈 뒤에 생략된 보어를 찾으면 된다는 건데 여하튼 뒤에 보어가 남아있는 거니까 문법적으로 빈을 뭘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has done. 문법적으로 틀린 건 빨간색으로 쓰고 X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대망의 가장 어려운 질문 기회비용. 2번 문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문형이 나오네요. 더 비교급 사선으로 긋기로 했죠?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ore의 원래 위치가 어디게? 아까 이미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서 눈치챘을 수도 있거든. 프리두스 오른쪽이죠. 여기에 원래 more이 들어가면 돼. 응? 그 다음에 뒤쪽으로 쉼표에 빨간색 동그라미. 한 번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끝났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더 비교급 나오기 전에 쉼표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끊고 You were first to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돼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4번 문장에 이 be adapted to 있잖아. 얘 to 뭐 같아? 전치사 같은데 사실은 뭐시요? 전치사죠. 전치사 같은데 사실은 전치사인 거죠. 얘를 그러니까 뭘로 바꾸면 안 돼? 그쵸? to make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외워야 돼 얘는. be adapted to ing. 뭐뭐 하는데 뭐 적응하다. 적응한 상태이다.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쓰셨나요? 6번 문장에 이제 이 비교급 벤이 나오면 비교하는 오른쪽과 왼쪽의 형태가 똑같아야 되거든. 오른쪽에 있는 using이랑 왼쪽에 있는 using 이 두 개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다. 됩니까? 비교급 표현 여기까지 표시해 줄게. 아 이렇게 표시하자. 이렇게 greater than 비교급 than 됩니까? 비교급 than 끝인데요. 답변 다시면 됩니다. 답변 달고 우리 쉬는 시간까지 해서 충분히 줄 거긴 한데 떠들지 마. 교실 안에서 밖에 가서 떠들어. 왜냐면 답변하는 게 느린 친구들이 있거든. 그 지문을 많이 나가야 되면은 그 강사로서의 부담도 있거든. 강의에 대한 부담보다 너네가 집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높아심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거든. 졸고 있는 건 아닐까, 채영이가? 서연이가 또 딴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그런 연재가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효민이가 지루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속에 그 걱정과 불안을 안고선 강의하느라 힘든 거지. 강의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 너네가 또 집중해주면 또 너네가 대답 한번 해주면 또 힘나서 또 강의하고 그러니까 또 고개 끄덕여주면 이해하고 있구나. 근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해 못하나? 막 이런 걱정을 해. 되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저를 조금 도와주시고요. 한 줄 정리를 안 시킨 이유는 너네가 지금까지 한 줄 정리해왔던 걸 봤을 때 이 정도 지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아리까리한 지문이 마지막에 두 지문이라고 생각했거든. 그 생산성 관련된 지문? 그거는 낮은 생산성 성장이 뭐지? 이것을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할까봐 그거 추가 읽기 프린트에 넣어놓은 거고 기회비용 관련해서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지문이 끝날 때 질문해도 되고 지문이 끝날 때 아니면 다 끝나고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도 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줄 정리를 안 시켰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어렵지가 않아. 사실 이게 이 지문을 이해 못한 친구는 없을 거거든. 근데 이게 흐름이 분명히 있어. 이 글에 흐름이 분명히 있고 한 줄로 요약하기 은근히 까다로워.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너네도 알다시피 내가 이런 질문은 길게 설명하지 않잖아. 그냥 하고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네가 알아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굳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거는 너네 학습에 오히려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결국엔 이해해야 되는 건 너네니까는. 이 지문에 그래서 나는 주제문도 고르려고 고민하다가 너네도 알다시피 이제 지문이 문장이 길어지고 한 얘기하다가 되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중심 문장을 안 고르고 넘어가는 그런 지문도 있을 거다. 그런 건 너네가 한 줄 정리하는 거 내가 이미 나중에 다 한번 리뷰해 줄 테니까는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문제 해결 기술이라는 걸. 그것은 처음에는 시작할 것이랍니다. 단순하게 intrinsic desire, 내적인 욕구, 욕망과 함께 시작할 것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시지칭하는 건 문맥상 어디로 연결시키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까? 그것은 내적인 욕구와 함께 시작할 거래.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방식이지 않을까요?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앞문장에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처음에는 시작할 것이랍니다. 단순히 intrinsic, 내적인 욕구와 함께. 근데 이게 어떤 욕구인 줄 알아? 배우고자 하는 욕구거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좋아하는 욕구죠. 학습의 과정을 좋아하는 그러한 내적인 욕구와 함께 시작할 것이랍니다. 라이프롱, 평생의 학습자들은 또한 frequently, 빈번하게 interdisciplinary, 일단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 뒤에 명사 형태를 써줄게. 위에 discipline. discipline. 명사로 뜻이 뭐냐? 학문? 분야. discipline. 고마워요. 실수하면 잡아주고 discipline 학문 분야. 원래 뭐 절제력이라는 뜻도 있긴 한데 고3 수준에서 학문 분야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거든. Y가 붙어서 형용사 형태가 된 거고 인터 하면은 이제 왔다 갔다 상호작용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학문 분야 간에, 학문 분야 간에라는 뜻이 있죠. 단어 리스트에 나오냐? 여러 분야가 융합된이라고 나오네요. 여러 학문 분야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랍니다. 평생의 학습자라는 건 또한 여러 학문 분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네. 대의가 지칭하는 건 앞문장에 평생의 학습자를 얘기하면 되죠. 그 평생의 학습자라는 것은 본답니다. 무엇을 보냐면 가치를 보는 거죠. complexities, 복잡성, 그 다음에 subtleties, 미묘함, 이런 것을 본답니다. 근데 무엇이? 다양한 개념에 understanding부터 분사구문이죠. 이해하면서 뭐를 이해하냐면 언제 아이디어 있죠. 한 영역에서의 개념이라는 게 제공을 하는지 그 해결책을 그 문제의 또 다른 분야에서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와닿진 않는데 영어에서 어떤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영어에서 어떤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수학을 배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거든. 근데 영어에서의 그러한 알고 있는 아이디어가 수학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학제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 문장에 interdisciplinary,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다. 이것은 근데 얘기하는 건 아니랍니다. 평생의 학습자들이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분야에서. 여기서 대시 지칭하는 건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앞문장 전체로 전할게요. 결국에 평생의 학습자들이 그 다양한 개념의 복잡성과 미묘함의 가치를 알아보잖아. 그 다음에 어떤 걸 이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래. 모든 분야에서.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인식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그들의 지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작하는지. 결국에 그들의 지식이 끝난다는 건 이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 모르는 것. 그 다음에 where it begins는 아는 것. 즉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할 수 있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however의 쓰임이 여기에서는 항상 역접이 아니야. 강조야, 강조. 뒷문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강조. 하지만 이러한 self-perceived,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frontier, 스스로 인식한 한계라는 것은 또한 뭐를 드러내는지 알아? 언제 협업이라는 게 요구되는지를 안답니다. 앤드를 사이로 역시나
의문사 절이 병렬되고 있네. 그 다음에 언제가 it to 가주어 진주어 최선인지 다른 누군가 someone else's 다른 누군가의 그런 리드를 따라야 하는 게 최선인지를 드러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self-perceived frontiers가 얘기하는 건 앞문장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지식이 끝나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겠어? 도움이 필요할 때를 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군가를 언제 따라야 되는구나도 안다는 거죠. 고집 부리지를 않네. 협업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따를 수도 있는 사람이네. 평생의 학습자라는 걸. frontiers에 대한 동요 조금 이따 써줄게. 3번 형광펜. 한계라는 뜻이죠. 한계. 이러한 접근법에서 평생의 학습이라는 건 help는 여기에서 준사역 동사로 쓰였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solve 왼쪽에 뭐를 써도 되는 거야? to. 평생의 학습자라는 건 도울 수 있답니다. 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뭐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의 직업적인, 전문적인,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적인 삶에서 평생 학습을 하면 일도 잘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잘할 수가 있구나. 그것은 장려한답니다. 우리가 향상시키도록 우리 스스로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알려줘? 어떻게 사물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지도 알려주죠. 나를 알고 주변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암시한답니다. 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것에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허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튠아웃 뭐하도록? 무시할 수 있게 해준대.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무엇에? 중요한 것에.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다. 엄청 현명한 사람이 되네. 평생의 학습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는 무시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카운츠에 대한 동의어가 나오는데 얘들아, 왓비는 문장이 불완전하잖아. 그래서 지금 주어가 없는 거죠. 그럼 카운츠는 어떤 동사야? 자동사죠. 자동사라는 걸 알면 된다. 여기에 대한 동의어는 중요하다 자동사 matters죠. 뒤에 한 번 더 나온다. matters가. 그 다음에 tune out도 우리랑 익숙하지 않은 동사죠. 주변 상황에 신경 쓰지 않다라는 뜻이 있는데 얘에 대한 동의어가 뭐냐면 block out.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zone out.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평균이 40점이라 그렇게 어렵게 나올진 않을 것 같은데 쉽게 나오지도 않을 거거든. 내가 보기엔 수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 이러한 접근법은 어디에다 연결시키면 될까? 이러한 접근법으로 평생의 학습이라는 게 우리를 돕는다는데 어디로 연결시키셨어요? 하은씨? 저는 한글로 풀었었는데 읽어보세요. 한계를 인식하고 타인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방식. 그쵸. 한계를 인식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것을 인식하는 방식이니까 결국에 몇 번 문장이야? 6, 7번이다. 6, 7번. 6, 7번을 같이 묶어야 된다. 무조건 7번 문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연결시키면 안 되고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이라는 건 6번 문장에 자기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알고 협력하고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 7번을 같이 연결시킨 겁니다. 저 다 썼나요? frontiers만 쓰면 되죠. frontiers의 동의어 boundaries. 너네가 모르는 단어로 준비했습니다. edges. 모서리란 뜻이 있죠. 뭐 limit 이런 건 안 써줄게요. boundaries, edges, 모서리가 결국에는 한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는 문맥상의 동의어다.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라. 일단은 이 지문의 중심 내용 문장은 저는 골랐거든요. 몇 번 문장으로 골라오셨어요? 8번 또. 그쵸? 7, 8번으로 저도 골랐습니다. 우리 의견이 오랜만에 맞았네요. 그 limited의 동의어는 뭘로 골라왔어? 문맥상에? localized죠. 몇 번 문장에 있는? 6번 문장에 있는. 문맥상 limited랑 localized가 같은 표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의어는 뭘까? 세모쳐야 되는?
diverse.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일단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다양성이라는 건 고정돼 있어. 과거나 지금이나 다양한 건 똑같거든. 그거를 다양한 문화의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달라진 건 뭐야?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싸웠는데 지금은 폭넓게 싸운다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diverse는 아니고 또 다른 의견? potential? 또 다른 의견 계속 해보세요. 컨택트 괜찮네요. 그거 그나마 답정너 하고 있나요 제가? 또 계속 해봐. 어렵나? 두 번만 더 대답해 볼래? particular 어디에 있는? 3번에 일단은 그 컨택트 얘기한 게 은유라 몇 번 문장이지? 8번 문장이 두 번째 줄이구나. 그것도 나쁘지 않다. 접촉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문장을 좀 해석해 봐야겠는데? 일단 8번 문장만 내가 한번 해석해 볼게. 결과적으로 그 컨택트가 문맥상 반의어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많은 문화들이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as with는 뭐뭐처럼이죠. 플레인스 인디언, 평야에 살던 인디언들처럼. 그러니까 이거 똑같다는 거야. 과거나 현재나 지금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많은 문화는 있는 거거든. 플레인 인디언스는 과거에 대한 예시였잖아. 얘네들처럼 과거나 현재나 가치는 다양하구나. 근데 얘네들이 접촉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증가시키고 있답니다. 가능성을. 근데 무엇에 대한 가능성이냐면 오해와 갈등에 대한 가능성,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접촉한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 고민해볼게요. 끝까지 다 읽고 이거는 일단 이렇게 내가 표시만 해놓을게. 나중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의견? 뭐지? 미디어. 그쵸. 매체 때문에 만나게 된 거니까 결국에 지금 이 답변을 이해하면 매스미디어는 그 도구가 되는 거잖아. 도구가 돼서 결국엔 결과적으로 우리가 컨택트하게 된다는 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less localized. 덜 국지화돼 있다는 거죠. 덜 국지화돼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동의어 먼저 써줄게. 문맥상의 동의어다. 결국엔 덜 좁다는 거거든. broader, 더 넓은. broad, 넓은에 er 붙인 거다. 비교급 형태다. 그 다음에 more widespread. 문맥상의 동의어라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된다. 같이 한번 1번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살고 있답니다. 어떤 세계에 살고 있냐면 항상 매우 다양하다잖아. 항상 매우 다양하답니다. 근데 어떠한 측면에서 그래? 어댑테이션, 적응의 측면에서 그렇죠. 근데 어디에 적응해 우리가? both A and B. 우리의 물리적,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우리를 둘러싼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환경에 그 적응한다는 측면에서. 그쵸? 이러한 다양성이라는 건 존재해왔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존재해왔답니다. 수년의 인간의 진화 동안에 제한된 갈등이 있었거든. 근데 이러한 다양성이라는 건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그 다양한 세계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별 문장 삽입의 힌트이기 때문에 결국엔 전 diverse에 연결시킬게요. 괜찮죠? 동의하죠? 동의를 안 하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염두해 볼게요. 처음에는 얘들아 갈등이라는 게 발생할 때 그것은 발생했답니다. 대부분 어떤 영역에서? 경쟁이 있던 영역에서. 근데 무엇에 대한 경쟁을 했어? 우리가 예전에는 천연자원, 그쵸? 자연 원천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자원이라는 게 자연에서 넌 자원이라는 게 필요로 되잖아. 무엇에? 생존과 기능의 특정 사회. 이렇게 묶을게요. 되냐? 예전에는 갈등 발생해봤자 이거 내 사냥감이냐 네 사냥감이냐 이런 걸로 지금 싸웠다는 거거든.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근데 이러한 사례라는 건 경쟁이었답니다. 어느 사이에서 경쟁이냐면 플레인 인디언스, 평야 인디언들 사이에서 경쟁이었던 거죠. 무엇을 두고 경쟁했던 거야? 테리토리? 영토. 이거 내 땅이다. 그 다음에 버팔로? 그쵸? 식량이죠. 사냥감에 대한. 뒤에 문장 읽어봐서 알겠지만 디스에 해당하는 건 뭘까? 이것에 대한 예시가 경쟁이었다고 하는데 그 평야 인디언들의 이것은 앞문장에 어디부터 네모가로 묶으면 돼? 컴피티션부터죠. 즉 자연 원천을 둔 경쟁이 평야 인디언들 사이에서 있었나 봐. 그러니까 4번부터는 결국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네. 과거의 갈등에 대한 예시다. 버팔로가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거죠. 그 평야에. 그래서 분사구문 갈등을 야기했답니다. 그 부족 사이에. 무엇에 대한 갈등이냐면은 영토와 버팔로에 대한 그러한 갈등이죠. 근데 이 버팔로가 뭐야? 그들의 메인 식량 원천이었거든. 그쵸? 한 곳에 있으면은 안 싸우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하면서 내 버팔로다 네 버팔로다 했겠죠? 비록 이러한 갈등이라는 게 자주 severe, 심각하긴 했어. 피 터지게 싸우긴 했는데 그것들은 매우 국지적이었답니다. 그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갈등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갈등은 어디로 연결시키면 되겠냐? 앞문장에 그쵸? 갈등이죠. conflict. 수일치가 되진 않네요. 디즈 conflict인데 앞에선 단수로 취급해줬네. 어쩔 수 없죠. 독해니까. 이제 얘들아 시점이 현재로 넘어가다. 현재. 오늘날에 근데 세계에선 있잖아. 매스미디어와 함께 대중매체와 함께 세계라는 게 덜 국지화돼 있죠. 세계가 더 넓어지고 더 널리 퍼져 있잖아. 하지만 여전히 어때? 다양해. 예전처럼 좁진 않은데 다양성은 여전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많은 문화가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죠. 그 평야의 인디언들과 마찬가지로 접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증가시키게 된답니다. 가능성을 오해와 그 갈등에 대한. 세모로 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제가 표시해온 것만 표시할게요. 괜찮아요? 그 다음 다양성은 여전한데 갈등이라는 게 좁은 곳에서 일어나는지 넓은 곳에서 일어나는지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번 문장의 주어는 어디다 표시해오면 될까 얘들아? and죠. 여러 개가 병렬되면 이 and에만 쳐오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민, 디지털 리더십, 빅데이터, 인터넷 안전, 그 다음에 사생활이라는 게 높이 있답니다. 무엇에 있어서? 그 토론의 목차에 있어서 매체 리터러시, 문해력 교육자들에게 결국에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읽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자들에게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어떻다는 거야? 중요하다고 얘기해주는 거다. 그 논의해야 될 목차에서 위쪽에 있다는 건 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2번 문장. 선생님들은 염려하고 있답니다. 그 양에 의해서. 근데 어떤 양이냐면 기술의 양이죠. 학생들이 노출이 되는. 여기서 뒤에 구조로 봤을 때 that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위치로 바꿀 수 있죠. 무슨 격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이죠. to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다.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to에도 2번 형광펜 쳐놓을게. 학생들이 노출되는 기술의 양이 너무 많잖아. 일상적으로. 그래서 논의하는 중이랍니다. 너네 선생님들이 논의하는 중이래.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러한 기술의 도구라는 것을 그 교실에서 애들한테 휴대폰 줘야 되나? 아이패드 줘야 되냐? 노트북 줘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도구는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키면 돼? and죠. and. 요거죠?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그러네요. 툴수까지 치자 우리. 툴수. 3번은 학교의 행정 관리자들 있잖아. 너네 와이파이 있냐 학교에?
있긴 하죠. 너네 사용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와이파이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은 걱정한답니다.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얼마나 많은 자유를 그들이 그랜트는 여기에서 구조를 봤더니 어떤 동사인 것 같아? 수요 동사죠. 수요 동사. 왜냐 목적어 하나는 유문사 때문에 열로 나와 있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자유를 그들이 선생님에게 주어야 되는지 행정 관리자들이 선생님에게 이제 기기 같은 거 줄 테니까 무엇과 관련해서 이러한 플랫폼과 관련해서 이러한 플랫폼은 앞에 있는 툴에 연결시키세요. 제가 안 하면 여러분도 안 하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학교의 행정 관리자들이 뭐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 그 질문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어. 그런 문제점. 근데 이게 문제점이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허용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네트워크 서비스, 와이파이 같은 거죠. 개인적인 그 다음에 교육적인 사용을 그 위해서 너네 부모님들은 뭐 걱정하셔? 어떻게 그들의 아이들이 이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그쵸? 뭔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학생들은 알기를 원한답니다. 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도구라는 게 계속해서 모니터드 뭐해? 감시당해야 돼? 왜 뺏겨야 돼 그들로부터? 그 다음에 제한되어야 돼 학교에서? 이런 것을 알고 싶어야죠. 나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너네가 헷갈릴 만한 문법 포인트는 are being 잘 나오지 않잖아. are being 이렇게 표시할게요. monitored, taken, 그 다음에 limited. 얘 지금 시제의 형태가 뭐냐? 현재, 진행, 수동태죠.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알맞구나. are being monitored가 이상하지 않구나. 지금도 계속해서 감시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위에서 이것도 2번 형광펜 쳐놓을게. 아이들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죠. 4번 문장. 그거를 걱정하시는 거니까. 6번 문장. 그들은 의문을 제기한답니다. 왜 교육이라는 게 keep up with 무엇을 따라가다. 얘 조금 이따 반이어 써줄게. 단어 리스트에 뜻 나오니? 그들 자신의 기술의 선호라는 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냐? 왜 아이패드 못 쓰게 하냐? 그리고 왜 선생님들과 행정 관리자들이 가능성을 왜 못 보는 거지? 그쵸? 그들이 뭐가 될 수 있는 방식을? 리더가 될 수 있는 방식을 기술과 함께 내가 이거 아이패드만 쓰게 하면은 정말 대단한 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네모가로 전 여기에서 나왔네요. 여기 됩니까? 그럼 and를 사이로 역시나 y라는 의문사절 2개가 병렬되는 거다. 됩니까? keep up with에 대한 반위어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거죠. fall behind, fall behind, lag, 뒤처지다라는 뒤처지다. 그럼 결국에 동의어가 될 수도 있겠다. not까지 치면은. 그치? 왜 교육자들이 뒤처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도 같은 표현이잖아. 문맥상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동의어로 써줄 거 그랬나? 상관없죠? 이러한 염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누구에게 돌아가? 그 교실의 교육자에게 돌아간답니다. 즉 선생님들 예를 들면. 근데 그들이 뭐 해야 돼? 의식하고 있어야지. 모든 이러한 문제라는 걸. 모든 이러한 문제를 일단 디즈 컨센서스는 앞문장에 뭐로 연결시키면 돼? and. 그쵸? and. 학생들이 의문을 갖잖아. 6번 문장에 따르면 6번 문장의 주어인 they는 지칭하는 게 뭐야? 학생이잖아. 학생들이 이런 의문을 갖잖아. 아, 왜 못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은 아,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왜 가능성 못 보는 거야? 이러한 걱정들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 선생님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의식하고 있어야죠. 모든 이러한 이슈라는 것은 앞에서 열거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야 돼? Bring some perspective. 어떤 관점이라는 걸 또 제공을 해야 되거든. 이러한 대화에 있어서 뭐 학생과의 대화나 부모와의 대화나 행정관리자와의 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문맥상. 컨셔스에 동의어 써줄게.
의식하고 있는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는 일단 동의어로는 의식해야 된다니까 mindful 신경 쓰고 있다는 거거든. mindful이. 그 다음에 alert 기민한이죠. 기민하다는 건 역시나 신경 쓰고 있다는 거거든. 되게 예민하게 촉수를 세우고 있다는 건데 반의어는 당연히 unconscious 의식이 없는 거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 ignorant 학급의 문고를 선택할 때 아이들의 취향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지문에서 ignorant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 선생님이. 그 무지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 저 뭐 하나 안 써주지 않았나요? 다 써줬나요? 다 고른 것 같네요. 그쵸? 빼놓은 거 없죠? 그 다음 저 여기는 주제문 골랐거든요. 주제문 골라오신 분? 예림이 골랐니? 1번 1번이요? 괜찮네요. 근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결국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 결국 1번 문장에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은 뭘까요? 결국에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건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역사가 처음에 나오잖아. 역사가 중요하다. 두 번째 토픽은 그쵸. 창의성. 창조라는 단어. 그게 다잖아. 역사가 중요하다. 창의성이라는 단어에. 왜냐면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역사의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쓰임이 바뀌어온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착할 수 있는 문장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8번. 그쵸? 전 7, 8, 9를 골랐습니다. 7, 8, 9. 7, 8, 9. 1번 문장. 그 좋은 사례 있잖아. 왜 역사라는 게 드디어 나왔네. matters. 동의어 뭐라고? count. 왜 역사가 중요한지에 대한 좋은 사례는 특히나 오래된 역사에서는 제공이 된답니다. 면밀하게 봄으로써 단어 creativity 그 자체라는 걸. 용어의 etymological 어원의 뿌리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라틴 동사 creole로 데려간답니다. 이 별표 단어는 너네 따로 외워라. 그 수특 단어 리스트에 안 나오거든. 근데 필기 프린트 밑에는 나와. 밑에 한번 확인해봐. 구석탱이에 90번 보여요? 따로 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라틴 단어 크리어는 의미한답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이것도 단어 리스트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써드릴게요. bring forth 산출하다. 결국에 만들어내다라는 뜻이거든. 어떤 것을 산출한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멘트라고 발음합니다. 민트가 아니라 멘트. 만들거나 생산해내는 거죠. 어떤 것을. 하지만 이러한 개념이라는 건 적용되지가 않았대요. 인간의 창의성에 수세기 동안이나 1세기는 100년이니까 수백 년이죠. 디스 노션 어디다가 연결시켰어 서연아? bringing부터 something까지. 좀 더 쓰세요. 인심을. 어디? 위치부터. 위치까지 포함시키자. 왜냐면 이러한 개념이라는 건 적용되지 않는데 인간의 창의성. 괜찮은데?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어디부터 묶는 게 나을 것 같냐? 여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어디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여기부터로 했냐? 그쵸? 여기서부터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더 라틴부터.
라틴 동사 크리어라는 게 만들어낸다는 뜻을 갖는다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 근데 전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4번 문장. 대신에 그 창조라는 개념이라는 건 관련이 되어 있었답니다. 신, 그 다음에 제너러티브, 생성의 힘, 그 자연의. 뭐 대신에를 얘기하는 걸까? 인간의 창조성이 적용되는 그쵸? 좀 더 정확하게? 민지? 앞에 좀 붙여봐. 인간의 창의성에 적용되는 대신에라고 했잖아. 무엇이? 그 개념. 그치? 이러한 개념이 인간의 창의성에 적용되는 대신에가 되어야 된다. 그쵸? 항상 주어를 명확히. 그럼 저 여기로 연결시킬게요. 괜찮아요? 답변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개념이 창의성에, 인간의 창의성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창조라는 건 신과 관련된 영역이었구나. 과거에는 그 다양한 용어 있잖아. 아르스랑 아르키스 모릅니다. 라틴어라. 제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이게 더 비슷하거든. 오늘날의 개념과 그 예술과. 이게 적용이 되었답니다. 인간 형태의 메이킹, 제작의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부분에서. 괜찮습니까? 따라서 the earliest, 가장 초기에 13th century, 13세기의 사용은 이거 형용사로 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 하이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 얘를 주어로 보면 되겠네. 그쵸? 가장 초기에 13세기에 이 create이라는 사용은 어디에 있었어? passive, 이거 우리 알잖아. 이행문 1페이지에 나와 있죠. 수동, 과거, 분사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as such는 시현이 연결시켰냐? 무엇에 따라서 가장 초기에 13세기의 create의 사용이라는 게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야. 저기 5번에 5번 부족하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얘들아? 3번부터 4번 그쵸? 4, 5번 4, 5번 그럼 얘들아 따라서를 한글로 요약하면 뭐가 돼? 따라서 뭐야? 그쵸? 창조의 개념이 신과 관련이 돼 있고 다른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15세기예요. 15세기. 13세기 때는 신이 창조해낸 거고 인간의 믿음상. 그것은 바로 15세기였답니다. present tense 해석. 현재 시제 창조와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 creating이라는 verb가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됩니까? 주어는 였다가 하면 되죠? 여기죠? 그쵸? 이렇게잖아. 그쵸? 괜찮나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있잖아. 창의성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돼 있었어? divine, 신의 것. 무엇과는 대조적으로 무엇과 대조적으로 무엇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divine, 신과 관련이 돼 있었던 거죠.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divine의 신의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신인 거죠. 신. 됩니까? 이러한 개념이라는 건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받았던 거죠. 르네상스 시대. 이게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려면 그 르네상스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대체가 되었답니다. 거의 완전히 일라이먼트, 계몽주의 동안. 그럼 이러한 개념이라는 건 앞문장이 어디부터? 크리에이티비티가 신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 근데 더 이상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제 능동태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죠. 일단은 답의 근거부터 물어볼게요. 요약문을 해석을 할게 먼저. 그러면 controllability 힘드네요.
그 통제 가능성이라는 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생산 과정을 synthetic 합성의 식량 ingredient 그 재료에 있어서 식재료에 있어서 젠장 이게 주어가 아닌데 그쵸? 여기 주어죠. 요렇게죠. 합성의 식재료의 생산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주어. 두 번째는 variability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변동성이죠. 무엇에 있어서? 천연재료, 천연 식재료에 있어서 이게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도전했답니다. 무엇에? 인간의 상식적인 개념에, 가정에. 근데 이게 어떤 가정이야? 사람들이 보통은 뭐라고 생각해 얘들아? 천연재료라는 게 더 secure, 안전하다는. 되냐? 그러니까 합성 재료는 통제할 수 있는데 천연 재료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에 천연 재료가 더 안전한 거 아니야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 A에 대한 답근 거는 몇 번 문장에서 고르셨어요? 2번 문장이죠. 그쵸? 주제문은 이미 요약문이기 때문에 그 A의 답근 거에 1번 형광펜 칠게요. 어디부터? 전 이렇게 쳤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드에만 쳐도 상관은 없는데 항상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A에 답근 거. B에 답근 거는 조금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흔한 가정,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건 어디에서 어떤 표현을 통해서 찾으면 될까? 몇 번 문장? 어우 일치했네요 우리. 4번 문장이 어디? 그래서 never sure. 그 다음에 또 몇이기 윤유라? 1번에 This is not always the case. 이것은 항상 사실은 아니다. 괜찮네요. 그러면 두 개로 할게요. B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never sure. 그 학교에서 요약 문제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릴 일이 없거든요. B 됩니까? 돼요? 그럼 요약문을 우리 해석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챌린지 이의를 제기하다, 반박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모르는 어려운 단어로 갖고 왔거든요. 알 수도 있는데 반박하다 D로 시작하는 거. dispute 반박하다. 직면시키다 confront 맞다이 뜬다는 거거든요. confront 괜찮아요? 그 다음 1번 문장. 근데 이것도 주제문 찾을 수 있어서 저 1번 문장으로 주제문 쳐왔네요. 요약문이 보통 주제문인데 주제문을 찾을 수 있어서 1번 문장에도 쳐왔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그 합성의 식재료라는 게, 그리고 이 질문, 이런 질문은 해석할 때 나도 이런 게 참 ingredient 재료, 뭐 component, composition 이런 단어가 되게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힘들거든? 그쵸? 이런 단어 조금 신경 써서 사람들은 자주 가정한답니다. 합성 식재료라는 게 더 해롭다고. 자연적인 원스가 지칭하는 건 ingredient죠. 쓸게요. 휴. 왜냐면 이런 거 왜 쓰냐면 여기에 문법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1번 once 하는데 이거 틀린 건가?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써주는 거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 사실은 아니랍니다. 그 일반적으로 합성 재료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precisely 정확하게 통제된 fashion 방식으로. 그 다음에 well defined 정확하게 정의된 composition 구성. 그 다음에 property 특성으로 허용하면서 면밀한 평가라는 것을 그들의 잠재적인 toxicity 독성에 대한, 그쵸? 통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네. 반면에 있잖아, 자연재료라는 건 다양해. appropriately 상당히. 어디에 있어서 다양하냐면 그들의 구성과 property 특성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들아, 자연재료라는 거는 되게 도안이면 모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무엇에 따라서 얘들아, 그들의 오리진? 원산지죠. 기원이니까 원산지.
어디에서 났는지. 그 다음에 해의 시기 그들이 수확된 연중 시기 언제 수확됐는지. 그 다음에 기후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자라는 동안 문맥상 자라는 동안. 그쵸? 그 다음에 토양의 퀄리티. 그 다음에 그들이 격리되고 저장이 된 방식. 그쵸? 어디에 저장이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배돼 있는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죠? 됩니까? 이러한 variation, 변화라는 게 만들 수 있답니다. 뭐를 만들 수 있냐면 그들의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걸 완전 어렵게 만들 수 있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이러한 변화라는 건 앞문장에 어떤 단어로 연결시키면 안 돼? varied. 이거죠? 이거죠. depending on에 나온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거. 안정성을 참 확보하기가 힘들다. 너무나 요인이 많기 때문에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원은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니까 우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는 원 절대로 확신할 수 없답니다. 잠재적인 독성에 대해서 그 사소한 그러한 컴포넌트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근데 이게 다양할 수 있거든.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vary는 다양하다 다르다라는 뜻이 있다.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하면 된다. 일부 경우에 자연식품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섭취될 수 있죠. 수백, 수천 년 동안 어떠한 오비어스, 분명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러고 나서야 뭐 할 수 있어? 가정될 수 있답니다.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몇백 년이고 먹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안전하다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때? 진짜 조심해야 돼.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합성 식량의 인그리디언트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다음 2개 남았네요. 가장 어려운 질문 오늘 하는 것 중에서 2개. 얘들아 benefit 있잖아. A에 일단은 해석부터 할게요. 요약문. 기술적 진보라는 것은 benefit 타동사죠. 이롭게 할 수 있답니다. 노동자들을 장기적으로. 근데 방법이 뭐야? 어떻게 함으로써? 증가시킴으로써죠. 그러니까 얘들아 기술 진보가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야.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거야. 고객들이 많이 사니까 좋다는 거야. 굿즈 앤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뭔 말인지 이해되냐?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substitution 대체물이라면 이것은 뭘까? 인간 노동에 대한 대체물이라면 이것이 지칭하는 건 기술적 진보죠. 기술 너무 좋아. 사람들이 많이 사. 내가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이게 대체를 해? 내 노동력을 대체해버려? 그러면 그것이 그래 왔던 것처럼. 그럼 여기서 빈 뒤에 생략된 건 그쵸?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러게요. 얘들아 이 시지칭하는 게 뭘까? It has ever been에서 뒤에 생략된 표현을 알려면 it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겠네. 이 시지칭하는 건 this라고 보면 될 것 같죠. this is a substitution에서. 그러면 뒤에 생략된 표현도 뭘까? 뭘까요? 연재씨? 썼어요? 튜션이겠죠? substitution. substitution. 그것이 그쵸? 대체제여 왔거든. 실제로 기술적 진보라는 게 사람을 대체해 왔거든. 문맥상 의미가. 그 일부 사람들은 뭐 하겠어? 그러면 그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도 내 일자리는 잃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다. 이게 전부 다요. 왜냐면 이게 글이 구구절절해. 그래서 그 길을 잃을 수가 있거든. 보다 보면. 근데 이 요약문을 염두에 두고 그 지문을 읽어내리면 된다. 역사적으로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닌 거 알죠? 과거에 그 최악의 시기 있잖아. 노동에 대한 최악의 시기는 어떤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그쵸? 더 타임스. 더를 붙일게요. 시기가 왔답니다. 어떤 시기냐면
그러니까 노동의 최악이야 얘들아. 이거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거야. 노동은 누가 해? 인간만 하거든. 인간의 노동에 가장 안 좋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인 줄 알아? 특징을 갖고 있는 시기야. 어떤 특징이야? both A and B? worker replacing이다. 형용사죠. 우리 같은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의 변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두 번째는 뭐야? 느린 생산성의 성장이랍니다. 생산성도 올라가지가 않아. 만약에 AI 기술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원급 비교? 뛰어난 것으로. 뭐만큼? 우리 일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뛰어나잖아? 그럼 우리는 더 낙관적일 수 있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이 좋아? 그러면 우리 좋아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엔드에 주어 지적했듯이 뛰어난 기술이라는 것은 멋지 더 낫답니다. 훨씬 더 낫답니다. 노동에. 이거를 한 단어로 보면 된다. prefer to를. preferable to인데 pref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to라는 전치사가 같이 오거든. 그래서 to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 무엇 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엇 보다. 그 prefer A to B라는 표현에서 연결시켜서 알면 될 것 같은데 뛰어난 기술이라는 게 더 낫다는 거야. 노동에. 뭐보다? mediocre이라고 읽는다. 그저 그런 평범한 원스가 지칭하는 것도 뭐야? 그쵸? technologies. 그저 그런 기술보다. 얘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을게요. 전명으로. 뛰어난 게 낫대. 그저 그런 것보다. 근데 왜 그런지 알아? 그것들이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듯이 그것들이 더 많은 수요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굿즈와 서비스에 있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다는 거죠. 대가 지칭하는 건 뭘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뛰어난 기술. 뛰어난 기술 좋아하는 건 결국에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구나. 그게 3번 문장이다. 실제로 그러면 어때 얘들아?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로 되잖아. 기술 때문에. 임금이 더 빠르게 성장하겠죠. 실제로 그랬대. 1995년과 2000년대 계속적 용법. 그리고 그때 컴퓨터라는 게 prompted 촉진시켰죠. brief 짧은 생산성 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컴퓨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었나 봐. 그래서 생산도 많이 하게 됐대. 언제와 비교해서 그러냐면 preceding 이전에, 그 다음에 succeeding 다음에 해보다. 기준을 95년이랑 2000년으로 봤을 때 이 앞에나 과거나 미래보다 이때의 생산성, 인간의 노동력이 되게 많이 필요했다는 거야. 특히나 비교했을 때. 5번 문장. 하지만 높은 생산성 성장이라는 게 항상 더 낫긴 하거든. 느린 그러한 성장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생산해내는 게 좋긴 한데 5번 문장이 헷갈릴 수 있다. 임금에서의 성장이라는 게 뒤처질 수도 있답니다. 생산성에 대시 지칭하는 건 그로스죠. 그로스. 생산성의 성장보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러는지 알아?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돈을 많이 안 줘. 조건. 만약에 기술이라는 게 또 나오네. replacing. 대체하는 종류라면. 여기에서 문맥상 무엇을 대체하는 거야?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종류라면. 그러면 일부 노동자들은 보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그들의 인컴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쵸? 그 과정이라는 건 인간의 노동, 이 과정이라는 건 어떠한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 얘들아?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써드려요? 기술 2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 심지어는 새로운 직업이라는 건 만들어지고 있거든. 경제의 또 다른 분야에서. 그쵸? 그것이 발생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그것이 또한 과거에도 발생했었죠. 클래식, 전형적인 산업화의 정형적인 그러한 해 동안에.
지금도 그런 일 발생하잖아. 택시 기사님들이 그 AI로 대체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 발생하고 있고 산업화 시대에도 발생 이미 했었다는 거죠. 대시지층하는 건 앞문장에 민경이 어디부터로 연결시켰냐? 말로 적었어요. 네, 해보세요. 기술이 인력을 대체해 일부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득이 사라진 것. 그쵸? 그러면은 어디부터 네모가 오를까 얘들아 우리 5번 문장에? if부터? 좀 더 써도 될까요? 그쵸? 여기서부터로 여기서부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지막 이것도 이해가 쉽진 않아 솔직히. 깔끔하게 난 이해 안 돼. 너네가 깔끔하게 이해된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얘들아 기회비용이라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증가하게 된답니다. 이투 가주어 진주어 어려워질 때 뭐가 어려워지냐면 자원과 기술을 전환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새로운 용도로. 세모가 여기서 끊기죠. 그리고 굿은 재화죠.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게 필요로 할 때 인풋 생산 요소를 사용하는 것에. 근데 이 생산 요소라는 게 더 적절하거든. 다른 그런 재화에. 그럼 얘들아 예시에서 우리 한번 이해를 위해서 한번 써보자. 3번 형광펜 칠 것까지는 없거든. 얘는 뭐냐? 구체적인 예시로 나온 게 식량이죠. 식량. 아덜 굿즈는 주거지죠. 주거지. 이거를 써놓고 나중에 이해해야지라고 하지 말고 꼭 예습을 해와라. 안 그러면 수업이 드러나 많아져? 예습을 해와야죠. 예습을. 동의어부터 써줄게. costly. 여기서 쓰는 동의어는 이거 딱 하나다. 얘들아 costly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죠.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잖아. friendly, 친근한, lovely, cost, 비용이 ly 붙였으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반이어 써드릴게요. 왜냐면 costly의 동의어는 너네가 알아. 비용이 많이 드는 뭐 있어? 대표적으로 expensive 이런 거 써주면 너네 지루해 하잖아요. 지루하죠. 그러니까 반이어 써드릴게요. 감당 가능한, 살만한이라는 단어가 있어. affordable.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는 거거든. 저렴하다기보다는 살만하다. affordable. 그 다음에 low cost. 이런 단어로 나오면 틀린 거. 문맥상 틀린 어휘가 되는 거죠. 됩니까? 어? 요양문에서 맨 끝이 아들 끝이 다른 데로 해왔나요? 끝까지로 했어? 그렇게 할게요. 오른쪽 해석을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할게요. 됩니까? 돼요? 이렇게 하니까 얘들아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그러한 조건이 두 가지다. 그치? and를 사이로. 그쵸?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새로운 용도로 바꾸는 게 어려운 경우. 그쵸? 두 번째는 and 뒤쪽으로 해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인풋이 다른 일을 더 잘하는 경우. 기회비용이 증가하네. 뭔 말인지 이해하죠? 깔끔해졌네요. 기본적인 이유 있잖아. 증가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부 자원과 기술이라는 게 쉽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From A to B. 뭡니까? 쓰임이? 이동도 괜찮고 변화도 괜찮은데 그럼 이동이로 하고 할게요.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게 좀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들의 현재 사용에서 대안적인 사용으로. 이미 알죠? 현재 사용은 뭐야? 그치? 이게 헷갈리면 안 돼. 현재 사용은 목수일이라고 쓸게. 괜찮아? 목수일에서 대안적인 사용은 그쵸? 농사죠. 농사. 그리고 더 많이 너가 생산해낼수록 한 가지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해내잖아? 그럴수록 더 많이 너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사용할 수밖에 없답니다. 인풋, 생산 요소라는 거야. 근데 이 생산 요소라는 게 어때? 상대적으로 더 적절하거든. 다른 굿즈를 생산해내는데. 다른 굿즈는 여기서 뭡니까? 목수일. 그냥 쓸게요. 목수일. 나중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직역하면 이게 얘들아 너는 강요된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잖아. 강요하다라고 외워보시니까. 근데 의역하면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아, 나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 나 약속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내 의지가 아니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3번 문장에서 얘들아 예시가 첫 번째는 낮은 생산량이야. 낮은 생산량. 그 많이 만들지 않아도 돼. 4번 문장에서는 높은 생산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은 수준의 식량 생산량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증가가 그 식품 생산량에 있어 추가적인 증가라는 게 획득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만들어도 될 때는 식품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증가시켜 더 만들어야 돼. 이게 쉽게 획득돼. 어떻게 하면 돼? 전환시키면 되거든. 상대적으로 low skilled, 낮은 숙련도의 carpenters, 목수를 from A to B, 뭐에서 뭐 하는 걸로? 집 짓는 거에서 음식 만드는 걸로. 많이 만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숙련 안 되네. 갖다 쓰면 되거든요. 너 식량 재배해. 하지만 이분 훨씬 더 많은 식량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달라졌어.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 노동자. 어떤 노동자냐면 이게 해석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냥 얘를 낫으로 해석할게. 알맞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노동자들 있잖아. 식량을 생산해내는데 예를 들어 어떤 애들이야? 예를 들어 그들이 더 잘 적응이 돼 있는 거죠. 뭐 하는데? 주거지를 짓는데 얘네들이 방출돼야 되나? 집 지으라고 하면 잘 지을 애들인데 괜히 식량 만들라고 해서 얘네들이 떠나야 되는 거죠. 방출되어야 되는 거죠. 뭐로부터? 집 짓는 것으로부터. 얘는 from A to B가 아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그 부사적 용법이죠. in order to. 그쵸? 이게 설마 문제로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혹시 모르니까 써드릴게요. 얘를 써드릴게요. in order to, so as to. in order to, so as to.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 거고. 계속해서 구구절절해. 구구절절. 그러니까 얘 일 못하는 목수 아니야. 일 잘하는 목수야. 숙련된 목수가 전문가야. 집 짓는데 전문가야. 하지만 어때? 형편없는 농부겠죠. 왜 그러겠어? 그가 부족하거든. 훈련과 스킬이라는 게 필요한 그 직업은 어떤 직업이야? farmer. 그래서 숙련된 목수를 사용한다? 농사에 사용한다? 인과관계 동사네요. 숙련된 목수를 농부일에 사용하는 원인이 어떤 결과를 낳아? 상대적으로 더 큰 기회비용이죠. 당연히. 무엇보다? 숙련되지 않은 목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 농업에.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쌤이 대학원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기회비용이 너무 높은 거죠. 추가적인 식량 단위 생산은 단위거든요. 유닛이. 점점 비용이 증가하는 거랍니다. 그쵸? progressively 점점 숙련되지 않은 낮은 숙련도의 농부가
농업으로 전환 되면. 괜찮나요? 마지막 문장이 좀 의아해. 저 지금 조금 의문